일본인들은 부동산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죠.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하는 동안 부동산 값은 그대로였거나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부동산은 불안정한 투자처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이 일본 부동산들을 쓸어 담고 있죠. 도쿄 23구 내의 신축 콘도미니엄 평균 가격이 1년 만에 60%나 상승했는데 이게 1973년 이후 최고치거든요. 전 세계의 외국인 부호들이 일본 부동산에 몰린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외면받던 이 시장은 왜 이제 와서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부동산에 왜 순풍이 부는지, 이 황금기는 일본인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순풍이 부는 일본 부동산입니다. 우선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면 요즘 일본 여행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 순위를 보면요, 인천공항 간사이, 인천공항 나리타 노선이 각각 4, 5위거든요. 이건 나라가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작년부터 엔화가 엄청 싸진 덕이 크죠.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일본 여행 붐이 불고 있고요. 올해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는 2019년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한국인 비중이 제일 크지만은 일단 일본 관광 자체가 붐이란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은 일본 부동산까지 흔들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자산 가격도 임금도 제자리 수준인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숙박시설 가격만 급상승했죠. 일본은 관광객이 많아도 숙박시설이 충분하진 않거든요. 5성급 호텔 수는 베트남과 비슷하고 런던이나 파리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런던이나 파리는 나라도 아니고 도시잖아요. 그러니 차이가 엄청 큰 거죠. 도쿄의 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적은 거는 관광산업 진출이 꽤 늦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제조업 중심 국가라서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도 제조업과 내국인용입니다. 딱히 5성 호텔이 필요 없단 거죠. 어차피 일본 직장인들만 왔다 보니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단조로운 비즈니스 호텔이나 캡슐 호텔들만 만든 겁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일본 관광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1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3,200만 명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증가한 수치죠. 물론 2020년부터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객은 끊겼지만은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전에 없던 관광 호황을 누리는 중이고요.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호텔 수익성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호텔 건설 및 개발 중심의 투자가 진행됐고 자금이 몰리면서 일본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영향을 받았죠. 거기에 사무공간 수요도 높아서 현재 도쿄의 사무실 공실률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일본 관광붐이 불면서 외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23년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했죠.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 투자가 위축되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성장했고요. 이건 환율의 영향도 큽니다. 지금 엔화가 역대급으로 싸서 일본 부동산도 저렴해진 거죠. 낮은 수준을 유지한 부동산 가격, 역대급으로 저렴해진 엔화, 그리고 일본의 경제 규모까지 더해지니까 일본 부동산은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처였죠. 여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2010년대에는 중국 부동산은 아시아 최고의 투자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흔들리면서 중국을 탈출한 자본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국가이면서 시장 투명성이 높고 정치적 리스크는 낮죠. 특히나 미중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보니 일본 부동산은 훌륭한 대체제였죠. 이건 중국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일본이 금리를 올렸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 조건과 수익률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상업용 건물과 고급 주거 건물들이 인기죠. 대표적인 게 콘도미니엄입니다. 일본에서 콘도미니엄은 초고급 주택에 해당하는데요. 도쿄 중심부의 신규 콘도 평균 가격은 작년에만 60%가 올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고급 주거에 대한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투자는 원주민의 주거난 문제를 불러옵니다. 보통 관광 수요가 늘면 숙박 공유 서비스도 늘어나는데 여기서 단기 임대만 늘어난다면 주택 임대 공급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임대료가 오르게 되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것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에어비앤비를 금지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즉 관광붐이 와서 에어비앤비가 호황이면 현지인들의 주거난은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의 GDP 대비 부동산 기업의 투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 재개발로 투자가 가속화되었고 현재 시장은 과열 상태라고 해석했죠.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본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엔화가 주요 통화 대비 여전히 저렴한 상태니까요. 전에 비해서 올랐어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싸니까 더 오를 거라 예상하는 거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본의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요. 니케이 지수만 해도 올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34년 만에 경신한 역사적인 상황이죠. 지수가 이런데 부동산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다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본 현지인들에겐 상당한 고통일 겁니다.
현재 역대급 엔저로 일본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거의 그대로니까요.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더 저렴한 지역으로 밀려나겠죠. 자산 시장은 전에 없던 변곡점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일본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의 변화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니까요.